이어서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꽉 막혀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좀 인터넷으로 그 방송을 보고 계신데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여서 아마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또 힘드실 것 같아서 잠깐 수업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자료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의 2단계 욕구조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자, 욕구조사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가 바로 프로그램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돌아가서 아까 3단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보통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욕구조사하는 방법.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 1교시에 욕구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세 번째가 자원체계의 확인입니다. 즉, 자원체계의 확인이란 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들, 그리고 물적 자원에는 뭐 기술, 지식, 또 사회적 환경, 또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우리 기관의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자원들, 자원봉사자들의 자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러한 사회적 자원들이 얼마나 있느냐. 또 물리적 자원이라고 하면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오셨을 때 그 자원봉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지, 또 그러한 역량들은 충분한지, 또 그러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지역사회의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고자 하는 서비스 대상자들은 충분히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적 및 물적 자원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첫 번째, 프로그램의 대상자 및 대상 집단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대상자 집단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94페이지를 좀 같이 보시면요. 자, 보통 이제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구별을 할 때 인적 자원들을 서비스를 필요한 분들을 찾거나 해야 되는데요. 크게 우리가 대상자 구분을 할 때 다른 어떤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나 실천 기술론에 관한 어떤 많은 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도 똑같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크게 프로그램의 대상을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general population, 즉 일반 집단, 즉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대상 가능한 인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봉사 대상자가 속한 관할 지역 또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라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일반 집단에 포함이 되시는 거죠. 두 번째가 위험 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집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문제는 우리가 대상으로 아니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잠재적인 집단들을 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이 겨냥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특정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 바로 위험 집단이다 라고 하죠. 즉 일반 집단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 위험 집단이 바로 위험 집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표적 집단입니다. 이 위험 집단 중에서 문제나 욕구가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그러한 집단들을 바로 표적 집단이다라고 그러죠. 즉 일반 집단에서 그 대상을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 집단, 그 다음에 그 위험 집단 중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표적 집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가 봉사 대상자 집단,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표적 집단에서 좀 더 세밀화되어 있는 봉사 대상자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즉 표적 집단 중에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즉 실질적인 서비스를 현재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집단들을 바로 봉사 대상자 집단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반 집단에서 예를 들어 천안시 아니면 성정동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 다니시는 학교가 있는 광덕면, 거기 광덕이죠. 행정리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 중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 이야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 65세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약 70세 이상의 인구가 100명 중에서 약 한 30명이 되시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위험 집단이신 거죠. 그 다음 표적 집단은 그 30명 중에서 위험 집단의 30명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요양 등급을 뭐 3등급, 2등급 정도를 받으신 분들,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표적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30명 중에서 약 한 20분 정도가 되시더라. 그럼 그분들이 표적 집단이 되시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예를 100, 여기는 뭐 30분, 30명의 어르신, 그다음 여기서 20명의 어르신. 그 다음에 표적 집단 중에서 실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어르신들은 약 한 10분 정도 되시더라. 이렇게 점점 많은 인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 참여하실 분들까지를 이렇게 프로그램 대상을 구분하는 세밀화해서 대상하는 방법이 바로 그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방법. 그게 바로 자원체계 확인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적 물적 자원의 검토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하고 또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나 아니면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능력, 이런 태도 등과 함께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장소, 장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치매 노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교육되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프로그램들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즉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목표한 대로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특성이나 예산 규모, 또 인력의 점검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 실행과 함께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잘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네 번째가 목적과 목표의 달성에 관한 부분들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체계, 첫 번째 문제 분석하고 욕구 조사하고 자원체계의 확인까지를 공부를 한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목적과 목표의 설정입니다. 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purpose라고 해서 영어의 purpose, 그 다음에 목표는 그 하위 목표라고 해서 목적보다는 하위다. 그래서 objective, 구체적인 목적이다라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은 어떤 활동의 주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목적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또 부분적으로 또는 상세하게 또 단기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분화한 어떤 작은 목표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목적 그러면 purpose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표 그러면 goal 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영어 단어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목적은 최상위의 목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적이 바로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목표는 다시 그 목표까지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로 다시 또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 목표, 그다음에 하위 목표, 또 하위 목표 1, 2, 3에서 좀 더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크면 클수록 하위 목표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하위 목표들을 달성함으로써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기관의 비전이나 미션들을 달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하위 목표들까지도 좀 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세부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스마트 원칙이다라고 해서 SMART 원칙이다 그러죠. 즉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특정 가능한 방법으로 목표를 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수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들이 뭐 어디 집을 진압력이 좀 어려져서 어디를 찾아오세요 아니면 뭘 가져오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훈련들을 했을 때 많은 것들을 놓아지고 가져오셔야 했을 때 전에는 뭐 한 번밖에 못했다라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는 2번 또는 3번 정도를 어떤 무얼 가져다 주세요 했을 때 아니면 무얼 옮겨 보세요 했을 때 구체적으로 수량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목표들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결과지향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시간 제한적으로. 시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시간 제한 안에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마트의 원칙, 그래서 그 영어의 앞자,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sult oriented, 그 다음에 time bounded 해서 그 앞에 영어의 이니셜만 따서 SMART, 그래서 스마트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번째가 자료 수집 및 대안 설정입니다. 보통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했던 보여진 대로 저번 책에 확인할 때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가 자료조사 방법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내용을 듣거나 아니면 뭐 현장 답사한다거나 기관에 전화한다거나 또 영화나 비디오 아니면 뭐 뉴스나 이런 시사의 방송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행정지표들이나 통계청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아니면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들을 통해서도 자료 조사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한 후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들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제한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선순위들 중에서도 이용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또는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서비스 또는 적은 자원이 소요되는 서비스 또는 목적과 목표 달성에 가장 바람직한 서비스 등등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설정들을 해나가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안 선택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조사 과정들에서 자료 수집과 조사 과정들을 통해서 선택된 여러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선순위도 비교하고 우리 기관의 역량도 검토해보고 또 자원들은 얼마나 있는지 자원동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해보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적합성 또는 실행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비교 결정을 통해서 대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들을 선정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나 아니면 단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브레인스토밍도 해보시고 생각내는 대로 다 의견들을 내보고 그 많은 의견들 중에서 점차 의견들을 조합하고 그 통합해 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가지 그 중에 실천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 기관의 역량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게 우선하다라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몇 가지를 뽑아서 대안들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안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첫 번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은 첫째도 둘째도 목표 달성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맞지 않다라 그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목적 달성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대안 설정을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우리 기관에서 역량도 안 돼. 인적 자원도 그렇고 물적 자원도 좀 부족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한다라 그러면 아이디어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설정을 할 때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관의 차원에서 또 봉사 대상자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봉사 대상자의 특성들을 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봉사 대상자들이 연령이나 성별이나 신체적 능력 아니면 정신적 능력 등에 따라서 봉사 대상자들에게 맞는 즉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관리자인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사인 제가 봤을 때 아니면 교수인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대학을 다니시면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아니면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상황들을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공부를 함께 해나가는 것. 즉,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진행해 나가는 방법. 그런 것들을 대안 설정의 과정에서 반드시 꼭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가 바로 실행 계획의 수립이죠. 관련 자료가 수집되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안 서비스들을 설정을 하고 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의 수립은 선택된 대안 서비스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설정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설정하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해서 목적, 목표, 프로그램들을 기술한 기본 계획 및 활동 시간, 장소, 예산, 업무 분장,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기술한 실행 계획서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건 실행 계획서를 만드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할 거고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어디까지니까 1주차에는 어떤 일까지, 2주차에는 어떤 일까지, 3주차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은 하위 목표들을 구성을 하고 하위 목표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행 계획서다라고 하는데 이 실행 계획서를 만드는 일이 바로 실행 계획의 수립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산 체계, 예산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얼마 부담할 거고 예를 들어서 기관에 아니면 외부의 후원금을 받을 건지 아니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을 동원하기 위한 예산 체계들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 수립은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출 수입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 계획서를 좀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을 좀 잘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부터 프로그램을 수행할 재정 상태를 검토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의 재원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평가하는 과정들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은 실제로는 이 현대 사회에서 자원들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에도 그 결과가 많이 좌우될 수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자료 조사하고 문제 분석하고 욕구 조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대안들을 설정을 해서 실행 계획들을 실천 계획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자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재정 동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함께 계획을 세워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보가 된 후에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동원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재원 동원 계획들을 함께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 단계로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입니다. 즉 1, 2, 3, 4, 5, 6단계 실행 계획까지 수립을 하였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프로그램들을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수립된
실행 계획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프로그램 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것은 프로그램 계획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목표의 전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 보통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아니면 뭐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어떤 다른 하위 목표에 뭐 이렇게 집중하게 돼서 본래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경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하지 않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로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는 도구일 뿐이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게, 프로그램들을 실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래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목표를 잃지 않도록 조금 더 유연하게, 능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에는 탄력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융통성,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한 능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 계획들이 수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자료조사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자원 체계 확인이나 이런 걸 할 때 잘못할 수도 있었던 거고, 아니면 저희가 간과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어떤 여건들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잘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그런 프로그램들 실행해 나가는 어떤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8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평가죠. 문제 분석하고 욕구 조사하고 프로그램 계획하고 실천한 다음에 이 실천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 아까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도 융통성, 탄력성을 발휘해야 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좀 그런 탄력적인 어떤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욕구조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서비스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회의 변화의 흐름들을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의 평가를 통해서 매 단계의 과정들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의 노하우들을 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평가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죠. 평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거나 활용 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준들은 보통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의 질, 또 봉사 대상자의 만족도, 과정평가, 형성평가, 또 영향,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평가에 잘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반드시 프로그램의 개발의 과정 초기에서부터 어떠한 평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매 단계마다 어떤 평가를 사용할 건가, 어떤 평가의 척도들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계획이 적정성이 있는지, 실천 방법은 적정했었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들, 즉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원래의 목적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에 매 단계별로 어떠한 평가 방법을 쓸 건지, 즉 노력성, 아까 말씀드린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의 질, 봉사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과정들은 적정했는지 과정 평가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총괄 평가라든가 형성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미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과정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유아, 아니면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들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우리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란 개발 과정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된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떠한 욕구조사의 기법들이 좀 달라진다거나 욕구 평가의 방법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인적 자원이 다르다거나 물적 자원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재정 동원 능력이 다르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부분에 대한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좀 고민이 있을 뿐이지 이런 큰 틀에서의 단계는 이렇게 8개 정도 뭐 더 세분화하는 것도 많고 좀 더 축소해서 한 6개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교재들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제 분석, 욕구 조사, 자원 체계 확인, 목적 및 목표의 설정, 자료 수집과 대안 설정, 실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하는 어떤 과정들 이렇게 약 8가지 단계가 바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까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자원봉사 수무 설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